정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반호박이 성형외과에 찾아왔는데요. 평소에 가슴 수술이 무섭고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원장님을 뵙고 해결을 해보러 왔는데요. 해결해 주실 건가요?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가슴 성형을 하고 부형 구축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 수술 하시는 분들 사이 걱정이 많으세요. 또 인터넷상에서 정보들을 많이 교환하기 때문에 보고 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먼저 부형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촉감이 아주 딱딱해지고 모양도 좀 이상해지고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거를 부형 구축이라고 말을 하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이나 세균에 의한 감염, 부형물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가슴 수술을 한 후에도 마사지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부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다가 미세한 굴곡을 만들어서 우리 몸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 생긴 다음부터는 굳이 마사지를 안 하셔도 부형 구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네네. 엘러간이라는 보형물에 대해서 네네. 논란이 많잖아요. 네네. 보형물이 유발할 수 있는 병명이나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형 구축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형물을 만들었더니 미세한 굴곡 사이로 세균이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변화를 주면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희귀암이 발생하는 게 감지가 됐어요. 엘러건 보형물이 그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시켰고요. 그렇다고 이제 완벽하게 겉면이 매끈한 타입을 쓰면 그 현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또 마사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노 텍스처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보완해서 아주 미세하게 굴곡을 만든 보형물들은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할 수가 있어서 그런 타입의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엘러간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이 네. 피막을 제거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제거를 꼭 해야 되나요? 엘러건뿐만이 아니라 멘토도 마찬가지예요. 거실거실한 거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막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상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저 병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능성이 정말 적거든요. 희귀암이 생길 가능성은. 그것조차도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제거를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거하실 필요 없고 보형물을 빼서 새로운 보형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형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네네.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인가요? 보형물이 이제 오래 있게 되면 몸에 의해서 보형물에 있는 겉면에 작은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보형물에 있는 내용물들이 셀 수가 있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건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래되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큰 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꾸준히 건강 검진 받고 예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네네네. 보형물 수술을 할 때 세균이 침입이 돼서 좀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혹시 반호박이에서는 이런 일을 대비해서 네.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혈이 없이 깔끔하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술 시간도 너무 길게 되면 환자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는 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수술 중에도 멸균 처리라든가 이런 거 잘 열심히 해야 되고 보형물 같은 경우도 노출 시간을 짧게 해서 수술 마지막에 보형물을 포장을 뜯고 철저하게 항생제 코팅을 한 다음에 보형물 집어넣을 때도 이런 폰으로 만져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미끈하게 이렇게 짜서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보형물을 노터치, 사람이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호박이가 네.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네요. 특히 조심해야죠. 네.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슴 수술은 건강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이 공존한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름답고 예쁘게 가슴 성형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10년, 20년 여러 가지 건강적인 부분에서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 수술은 굉장히 특정한 아주 좁은 스페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래도 한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선생님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시고 가서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병원 여기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검진을 받아왔거든요. 네. 검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꼭 저희 병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원장님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속이 시원해요. 어떤가요? 네. 결국은 자기 수술을 정말 편안하게 잘 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수술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되실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답장 직접 해주실 겁니까? 네.